한겨울밤 가로등 아래 멍하게 서 있는 한 할아버지.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은 한 젊은 여성.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런 분이셨다니.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분명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사흘 전 그 추운 겨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연은 21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중학생인 남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다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왔어요.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는 남동생 민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누나, 오늘 아르바이트 어땠어? 민호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서연은 지친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았어. 민호야, 숙제 다 했니? 응, 거의 다 했어.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이미 익숙해진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서연이에요. 할머니 손녀. 아, 그래요? 참 예쁘게 생겼네. 할머니가 천진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할머니를 돌보는 것도 벌써 2년째였습니다. 민호가 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오늘 할머니가 또 나가시려고 하셨어. 다행히 내가 말려서 안 나가셨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환자들에게는 흔한 증상이었거든요.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고생했다, 민호야. 내가 없을 때 할머니 잘 봐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민호는 어린 나이에도 의젓했습니다. 서연은 이런 동생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어요. 또래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 할머니를 돌봐야 하니까요.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냉장고 안은 별로 들어있는 게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비로는 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을 뿐이었거든요. 라면이라도 끓여서 드시자. 서연이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아가씨, 우리 집 부엌이 참 좁네요. 할머니, 저희 집이에요. 할머니 집. 아, 그런가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할머니는 자꾸 서연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셨지만 서연은 참을성 있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미 수백 번도 넘게 반복한 대화였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서연은 할머니를 침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를 재우고 민호의 숙제도 봐주고 나니 벌써 밤 11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아르바이트 가야 하는데. 서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또래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와 민호의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런데 우리 서연이는 어디 갔을까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서연이에요. 네? 그래요? 어머,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컸나?
때로는 할머니가 자신을 어린아이로 기억하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웃으며 넘어갔어요. 학교에 가서도 서연은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꾸 집 생각이 났거든요. 할머니가 또 나가시려고 하지는 않을까, 민호는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바로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카페 사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서 서연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빨리 집에 가서 할머니와 민호를 봐야 했습니다. 서연이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 내리는 거리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서연은 목도리를 더 꽁꽁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로등 아래 한 할아버지가 멍하니 서 계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얇은 재킷 하나만 걸치고 계셨는데 이런 추운 날씨에는 너무 가벼운 차림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할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멍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계셨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할머니와 민호를 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마치 길을 잃은 아이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가끔 이런 표정을 하실 때가 있는데 서연은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실 때면 할머니도 저런 식으로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결국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서연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역시나 길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기는 청담동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디로 가시려던 참이셨나요? 청담동. 청담동이라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디가 집이었더라. 서연의 마음이 더욱 안쓰러워졌습니다. 할머니도 가끔 이런 식으로 집을 못 찾으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추우시죠? 이렇게 얇게 입고 나오시면 감기 걸리셔요. 서연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서 할아버지 목에 둘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야, 아가씨. 이러시면 안 돼요. 아가씨가 추우실 텐데.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젊으니까 괜찮아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실 게 걱정되었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휴대폰 가지고 계세요? 가족분께 연락을 드리면. 휴대폰.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뒀더라. 분명히 가지고 나왔는데. 할아버지는 점점 더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진정시켰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성함이나 집 주소 기억하세요? 이름이. 할아버지는 이마를 짚으며 곤란해 하셨습니다. 김모였더라. 자꾸 까먹네. 이때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신다는 걸요. 할머니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이 설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상태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요.
여기 서 있으시면 너무 추워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도 서연과 할아버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 할아버지. 사장님, 할아버지가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잠시 여기서 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이쪽으로 오세요. 편의점 한쪽에 있는 의자에 할아버지를 앉게 해드렸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커피를 사서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몸 좀 따뜻하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참 친절하시네요. 할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갑다는 걸 느낀 서연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혹시 가족분들이 찾고 계실 텐데. 경찰서에 신고를 해볼까요? 경찰서. 경찰서라고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실까봐 그래요. 서연은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경찰이나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 편의점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사장님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돌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왔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가족분들을 찾아드릴게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할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편의점 밖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몸에 아픈 곳은 없으세요? 서연이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아픈 곳.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좀 멍한 것 같기도 하고. 서연은 할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를 몇 년간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관찰력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초점이 없이 멍한 것,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이 모든 게 할머니의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아침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아침에.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결국 고개를 저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서연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거든요. 이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남성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정말 이분이시군요. 남성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찾았어요. 정말 여기 계세요. 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남성이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인 걸까요? 저기 혹시 할아버지를 아세요? 서연이 물어보자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들이 찾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성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찾았을 때의 안도감이 아니라 뭔가 경외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곧 가족분들이 오실 거예요. 남성이 말하자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할아버지, 다행이에요. 가족분들이 오신다고 하네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네, 할아버지를 찾고 계셨대요. 이때 편의점 밖이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말 많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가 없어.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벌써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할아버지를 보려고 편의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서연은 궁금했지만 할아버지가 불안해하실까봐 그냥 넘어갔어요. 몇 분 후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젊은 남성도 함께 들어왔어요. 아버님! 여성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혼자 나오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여성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여성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예요. 민정이요. 아버님 딸이라고요? 아, 그런가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듯 중얼거리셨습니다. 서연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와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때 젊은 남성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을 돌봐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서연이 대답하자 남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아버님 상태를 보고 바로 알아차리신 건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아버님이 이런 상태라는 걸 금방 아신 것 같아서요. 서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돌봄 경험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처한 건데 남들 눈에는 특별해 보였나 봐요. 할머니도 비슷한 증상이 있으셔서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때 딸 민정 씨가 서연에게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을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괜찮아요. 저도 할머니가 계셔서 마음이 아팠어요. 민정 씨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언제 나가셨는지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런데 이상한 건 민정 씨도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아버님을 모시고 가야겠어요. 민정 씨는 할아버지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아버님. 집으로 가요. 서연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친절하시네요. 할아버지는 서연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할머니와 정말 닮아 있었어요.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가려는 순간 편의점 사장님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아가씨가 누군지 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장님의 말이 이상했지만 서연은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가족들이 편의점을 나간 후에도 밖에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지? 편의점 사장님이 서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모르세요? 뭘요? 방금 전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말이에요. 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냥 길을 잃은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뭔가 특별한 분이신 건가요? 그냥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 아닌가요? 사장님은 신기하다는 듯 서연을 바라봤어요. 아가씨가 그냥 도와드린 거군요.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런데 대체 누구시길래. 아무튼 좋은 일 하셨어요. 사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존경스럽다는 듯 했어요. 서연은 편의점을 나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쳐다봤어요. 마치 자신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 학생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민호가 마중 나왔습니다. 누나, 왜 이렇게 늦었어? 응, 길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도와드렸어. 할아버지요? 응,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았는데 길을 잃으셨더라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할머니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는 민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어떠셨어? 괜찮으셨어요. 저녁 드시고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무사히 계신 게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너 어제 뉴스 봤어? 뉴스? 무슨 뉴스? 친구 지혜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제 저녁 지역 뉴스에 나왔거든. 한 대학생이 길을 잃은 할아버지를 도와줬다고.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게 나? 맞는 것 같은데? 청담동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지혜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지역 뉴스에서 어제 일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가족을 찾아주는 따뜻한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연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 설명이 어제 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근데 서연아, 내가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치매라는 걸 바로 알아차린 거야? 친구 수진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치매셔서 증상이 비슷하더라고. 아, 그래서구나. 그래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친구들은 서연을 대견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할아버지 한 분을 도와드린 것뿐인데 왜 뉴스까지 나온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카페로 갔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연아, 어제 뉴스 봤어. 아, 네. 정말 잘했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장님은 서연을 기특하다는 듯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내가 그 할아버지 증상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파악한 거야? 뉴스에서 보니까 전문가 수준이던데?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전문적인 걸 했나요? 그냥 할머니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할머니 돌보는 것만으로 그 정도가 되나? 신기하다. 사장님의 말에 서연은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어제 한 행동들을 되돌아보니 확실히 할머니를 돌보면서 배운 것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치매 환자를 진정시키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몸에 밴 듯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도 가끔 손님들이 서연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저 학생이 어제 뉴스에 나온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착하겠다. 서연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은 그냥 평범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어제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자리를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꽃다발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아버지를 도와주신 학생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할아버지 가족 일동. 서연은 쪽지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할아버지가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놀란 걸까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일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 누구세요? 오늘도 할머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익숙해져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서연이에요. 할머니 손녀. 아, 서연이.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어요. 어제 할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가족의 얼굴을 잊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실까? 자신이 어제 한 일이 정말 그 할아버지께 위안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날 밤 서연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 10시경 서연이 할머니를 재우고 민호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서연 학생 댁인가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태현 교수입니다. 어제 치매 환자분을 도와주신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병원 교수님이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하시는 건가요? 어제. 그 일 말씀이세요? 네, 그 할아버지가 제 환자분이거든요. 그런데 서연 학생이 그분을 어떻게 케어하셨는지 가족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니에요, 별것 아니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치매 환자를 진료해 왔는데 서연 학생의 대처법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할머니 돌보던 방식대로 했을 뿐인데요. 교수님, 저는 정말 특별한 건 안 했어요. 그냥 할머니가 치매셔서. 그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치매 케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서연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봉사활동이라니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건가요? 교수님, 저는 정말 전문적인 건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결국 서연은 다음 날 서울대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처음으로 서울대 병원 치매 케어 센터를 찾았습니다. 김태현 교수님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서연 학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센터를 둘러보시죠. 교수님은 서연을 데리고 센터 안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넓은 공간에 여러 치매 환자분들이 있었고 간병사들과 봉사자들이 돌보고 있었어요. 여기는 경증 치매 환자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서연은 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서연 학생, 혹시 저분과 잠시 대화해 보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한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서연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서연이에요. 오늘 할머니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왔어요. 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손이 참 따뜻하네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창밖 풍경이 예쁘죠? 네, 예뻐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기는 할머니가 편안히 쉬실 수 있는 곳이에요. 서연은 할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할머니는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김 교수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소에 낯선 사람을 경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연에게는 금방 마음을 여신 거예요. 서연은 할머니와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편안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벌써요? 아쉽네요. 또 올 거예요? 네, 기회가 되면 또 올게요. 서연이 일어서자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연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교수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교수님이 감탄했어요. 네. 김 할머니는 평소에 낯선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서연 학생에게는 금방 마음을 여시더군요. 그런가요? 서연은 별다른 걸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할머니 대하는 것처럼 했을 뿐이었거든요. 서연 학생, 혹시 치매 관련해서 공부해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자격증이나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은?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작년에 간병인 자격증을 딴 적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를 더 잘 돌보고 싶어서 혼자 공부해서 취득한 거였어요. 실은 간병인 자격증은 있어요. 정말요? 언제 따셨나요? 작년에요. 할머니 때문에. 김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군요. 어쩐지 전문적이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 본 건 할머니밖에 없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연 학생, 정말로 여기서 봉사활동을 해보시지 않겠어요? 주 2회 정도만 와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학교도 다녀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날까요?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물론 봉사비도 드립니다. 시간당 2만 원 정도로.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봉사활동인데 돈까지 준다고 하시네요. 정말요? 네, 여기는 국가 지원을 받는 센터라서 봉사자분들에게도 최소한의 활동비를 드리거든요. 서연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시간당 임금도 좋고 무엇보다 할머니 돌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날부터 서연은 주 2회씩 치매 케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할머니를 돌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배운 전문적인 케어 방법들을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센터의 다른 직원들도 서연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시네요. 환자분들이 서연 씨만 기다려요.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분은 처음 봐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치매 케어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연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 학생, 잠깐만요. 네, 교수님.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교수님의 표정이 뭔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혹시 서연 학생이 도와주신 그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성함을 못 들었어요. 그렇군요. 사실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서연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그 할아버지가 누구시길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교수님, 그분이 특별한 분이세요? 김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김정호 할아버지예요. 김정호. 김정호요? 서연에게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뇌신경외과 의사셨거든요.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의사. 의사셨다고요? 네, 그것도 보통 의사가 아니라 의료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30년 전부터 뇌수술 분야에서는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서연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 멍한 표정의 할아버지가 의료계의 전설이었다니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교수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들을 살려내시는 기적 같은 수술을 수없이 하셨거든요. 서연은 어젯밤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 계셨던 분이 수많은 생명을 구한 명이었다니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이제는 교수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연 학생이 그분을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고 가족분들이 정말 감동하셨대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도와주신 거잖아요.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운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교수님,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사실 김정호 선생님 가족분들이 서연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를요? 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꼭 만나야 하나요? 강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결국 서연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서연은 김정호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집이었어요. 현관에서 서연을 맞은 건 그날 밤 편의점에서 봤던 딸 민정 씨였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정 씨는 서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는데. 별일이 아니라뇨. 저희에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그날 밤에 젊은 남성도 있었습니다. 민정 씨의 아들 준혁 씨였어요. 그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준혁 씨도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이 묻자 민정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요즘 더 많이 잃어버리세요. 어제는 저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서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서연 학생 이야기만 나오면 기억하세요. 네. 아버지가 그날 밤 일을 계속 말씀하세요. 친절한 아가씨가 도와줬다고. 준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즘에는 대부분 기억을 잃으시는데 그날 일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세요. 서연은 놀랐어요. 치매 환자들이 최근 일을 기억하는 건 쉽지 않은데 할아버지가 그날 밤을 기억하고 계신다니요. 혹시 할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아버지도 서연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민정 씨는 서연을 할아버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정호 할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날 밤과 똑같은 멍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아버님, 그날 도와주신 학생분이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서연을 보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그날 그 친절한 아가씨.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서연을 단번에 알아보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연이 할아버지 옆에 앉자 할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아가씨. 정말 고마웠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제가 길을 잃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서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나타나서 도와주셨잖아요. 마치 천사 같았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할아버지는 서연을 바라보며 계속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그날 밤 어떻게 되었을지. 민정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연 학생은 치매 케어 전문가예요.
자격증도 있으시고 지금은 서울대 병원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돌봐주셨구나. 전문가답더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아직 초보인데 이렇게 과찬을 해주시니 말이에요. 그날 서연은 할아버지와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에게만큼은 집중력을 보이셨고 과거 의사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하루에 5건씩 수술을 하기도 했어요. 비록 기억이 흐릿하긴 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민정 씨가 서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서연은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꼭 받으세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연은 평소와 같이 치매 케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이 급하게 서연을 찾아왔어요. 서연 학생, 큰일이에요. 네. 무슨 일이세요? 김정호 선생님 가족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제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일단 사무실로 와보세요. 직접 들어보시죠. 서연이 사무실에 들어가니 김정호 할아버지의 딸 민정 씨와 아들 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성도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학생, 안녕하세요. 민정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저희 아버지가 설립하신 김정호 의료재단의 이사장님이세요.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김정호 할아버지가 의료재단까지 가지고 계셨다니요. 이사장님이 서연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학생. 저는 김정호 선생님과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박상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온 이유는 서연 학생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려고 해서입니다.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서연 학생이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신 일로 인해 의료재단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민정 씨가 말을 이었어요. 서연 학생의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의료재단에서 모두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이사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김정호 선생님이 젊은 시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의료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우시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의대생도 아닌데 상관없습니다. 서연 학생이 치매 케어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준혁 씨가 덧붙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치매가 걸리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의료인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요. 서연 학생께서 그날 밤 보여주신 마음,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평생 추구하신 의료인의 정신입니다. 서연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자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졸업 후 5년간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치매 케어 센터에서 일해주시면 됩니다. 서연에게는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까지 보장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너무 큰 은혜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민정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연 학생 같은 분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치매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김 교수님도 거들었습니다. 서연 학생,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제안이었지만 너무 큰 것 같았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박 이사장이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후에 답변 주시면 됩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서연은 민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이야, 누나? 등록금까지 다 지원해 준다고. 응, 나도 믿기지 않아. 와, 대박이네. 누나 진짜 운이 좋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민호야, 나 혹시 너무 욕심 부리는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누나가 그 할아버지를 도와준 건데 당연히 받아야지. 하지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때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우리 서연이가 왜 이렇게 고민이 많니? 민호가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물론 할머니께서 다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할머니, 누나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할머니는 서연을 바라보며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누가 봐도 착한 아이니까 그렇지.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내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했어. 할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것도 다 할머니 때문이잖니.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라 소중한 분이에요. 고마워, 서연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서연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할머니를 더 잘 돌봐드릴게요. 일주일 후 서연은 의료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 이사장과 김정호 할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 이사장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김정호 선생님께서 한 가지 더 부탁하신 게 있어요. 네. 선생님이 직접 서연 학생을 만나서 전해주고 싶다는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서연은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다음 날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다시 김정호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민정 씨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서연 학생,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상태가 어제부터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서연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안 좋으세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저도 못 알아보시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연 학생 이야기만 나오면 정신이 맑아지세요. 거실에 들어가니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의식이 흐릿해 보였어요. 아버님, 서연 학생이 오셨어요. 민정 씨가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 앞에 앉자 그때서야 할아버지의 눈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아, 친절한 아가씨. 할아버지가 어렴풋이 서연을 알아보셨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가씨, 제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이마를 짚으며 애써 기억해내려고 하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할아버지. 급하지 않아요. 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 맞아. 제가 의사였어요. 네, 알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의사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하신 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가씨, 제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들려주세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어요.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결국 돌아가셨죠.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짐했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의사가 되겠다고. 정말 훌륭한 꿈이셨네요. 그래서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돈을 못 내는 환자들도 무료로 수술해주고, 의료재단도 만들어서 가난한 학생들을 도왔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 제가 정말 좋은 의사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억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구하신 생명들, 도우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사람들이 기억해요. 할아버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의료재단이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서연의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짜 의사가 아니에요. 네, 기억할게요. 아가씨는 이미 진짜 의사예요.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를 도와준 그 마음. 그것이 진짜 의료인의 마음이에요.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제 인생 마지막에 이런 천사를 만나게 해서. 할아버지는 서연을 바라보며 계속 웃으셨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항상 그 따뜻한 마음 잃지 말겠다고. 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이 되겠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며 잠드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김정호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는 할아버지께 도움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연도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킬게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현재 서연은 의료재단의 지원을 받아 간호학과에서 치매 케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며 주말마다 치매 케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정호 할아버지가 남긴 의료재단은 서연 같은 학생들을 계속 지원하며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연은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어요. 진정한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서연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믿으시나요?